내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나와 마음 맞는 친구가 2명 있었다. 그중 귀신이 보인다는 녀석이 1명 있었는데 나는 그런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궁금해하는 쪽이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물어보곤 했었는데 그 친구는 늘 지겹다는 듯이 대충 대답하였다. 야, 진짜 보여? 그렇다니까. 어떻게 보이는데? 진짜 막 사람처럼 보여?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면 알아. 그 말이 나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방학이 되었고 우리 삼총사는 시내에서 놀고 있던 중 이상한 집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겉으로만 봐도 오래 비어있던 집 같았다. 나는 그 집을 보자마자 괜히 입이 먼저 나갔다. 야, 오늘 우리 저기 가보자, 밤에. 당연히 다들 싫다고 했다. 미쳤냐? 저런 데를 왜 가? 괜히 잘못했다간 주거 침입으로 신고당해.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 밤 그곳에 꼭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라도 갈 생각이었는데 옆에 있던 평소 귀신을 본다던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눈빛 보니까 혼자라도 갈 것 같은데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결국 의리 없는 한 놈 빼고 둘이서만 밤에 다시 그 집으로 찾아갔다. 손전등도 없이 휴대폰 불빛 하나에만 의지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밤이 되니까 낮에 봤을 때랑은 또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집 앞에 서 있으니 괜히 등골이 오싹해졌다.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여름인데도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때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야, 들리냐? 내가 작게 말하자 친구는 고개만 끄덕였다. 규칙적으로 뭔가를 계속 자르는 듯한 소리. 나는 순간 그게 귀신일 거라고 생각했다. 은호야, 저거 귀신 맞지? 친구는 대답 없이 그냥 그쪽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괜히 궁금해져 살짝 움직이던 그때 바닥에 있는 나무 판자를 밟았다. 소리가 꽤 크게 났다. 그리고 그 순간 안쪽에서 들리던 소리가 멈추었고 집안에는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서 친구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야, 뛰어! 친구의 다급함에 나는 이유도 모르고 같이 뛰었다. 집을 빠져나와서 큰 길까지 나오고 나서야 겨우 멈췄다. 야, 뭐야? 진짜 귀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친구는 아니라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뭐야, 그럼 왜 도망친 건데? 그러자 친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히 입을 열었다. 너도 들었잖아, 그 소리. 우리가 서 있던 자리에서는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어둠뿐이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누군가 계속 무언가를 자르고 있었다. 그리고 은호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분명 귀신이 아니었어. 전혀 영적인 존재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그렇게 어두운 데서
계속 뭘 자르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 은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뒤늦게 그게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근데 그거 알아? 뭐? 우리 쪽에서는 안 보였어도 그쪽에선 우리의 핸드폰 불빛 때문에 우리를 봤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확 식어버렸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집 근처에는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그 집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가 다녀간 다음날 그 집에서 실종이 되었다던 사람의 시체가 토막난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날 우리가 들었던 그 소리는 사람의 뼈를 자르던 소리였다는 건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내가 대학교를 다니던 때였다. 방학이 되자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시골 마을로 놀러를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밤이 되자 민박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 가져온 술이 떨어졌고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 한 명이 술을 사오기로 하였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친구는 투덜거리며 술을 사기 위해 민박집을 나섰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남아있던 친구와 나는 밖으로 나가 그 친구를 찾아보았지만 보이지가 않았다. 친구가 간 슈퍼로 가서 주인에게 친구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며 물어보았는데 그런 사람은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슈퍼 앞에 있는 평상에서 술을 드시고 계시던 어르신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혹시 거기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구먼. 저 어르신, 지금 제 친구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혹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마을 어르신들의 대화가 신경 쓰여 물었더니 어르신들은 나와 친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분들을 따라 마을 뒷산 중턱으로 올라가자 웬 나무가 있었고 나무 밑에 친구가 쓰러져 있었다. 나와 친구가 달려가 보니 그 친구는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옷이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으며 몸에는 긁힌 상처가 나 있었다. 결국 친구는 구급차에 실려갔고 부모님이 오시는 등 난리가 났었다. 정신을 차린 친구의 말은 누군가가 자신을 불렀고 본인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와 부딪히는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고 하였다. 친구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우리는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왔고, 민박집 주변에 모여 계시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2년 전 그 나무에서 한 여성이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는데, 그 후에도 친구에게 일어난 비슷한 일들이 몇 차례 더 있었다고 하였다. 지금은 그 뒷산이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친구는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산 근처에만 가도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도 모르게 떠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대체 그 여성은 왜 그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던 것일까? 그 비밀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아는 지인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이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하늘은 마치 찢어진 것처럼 비를 쏟아냈다. 굵은 빗줄기가 도로를 때리면서 텅 빈 도로 전체에서 물이 튀어올랐다. 하람은 버스카드 잔액을 확인하다가 마지막 버스를 놓쳐버렸다. 이런 날씨에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네. 도심 외곽에 있는 작은 시외버스 정류장. 사람도 차도 가게도 없는 마치 버려진 것만 같은 느낌의 장소. 가로등 하나가 비를 맞으며 깜빡거릴 뿐이었다. 정류장에는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게시판 하나가 전부였다. 시골 정류장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문제는 여기 근처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하람은 젖은 어깨를 털며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때 정류장 끝 가로등 아래쪽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비를 그대로 맞으며 서 있는 사람. 우비도 없고 우산도 없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이 된 채 굳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저러다가 감기 걸리겠는데? 저기서 비 맞으면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비가 거세게 몰아치는 와중에도 그 사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몸도 고개도 팔도 마치 동상처럼 가만히 있었다. 하람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혹시 버스 기다리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니, 반응조차 없었다. 그저 바람소리와 빗소리만 울렸다. 저기요, 그러다가 감기 걸려요. 정류장 안에라도 들어와 계시지. 여전히 대답은 물론이고 반응 또한 없었다. 이어폰을 끼고 계신가? 아니면 내 말을 못 들으신 건가? 하람은 그 사람이 음악을 듣고 있거나 아니면 빗소리와 바람소리 때문에 자신의 말을 못 들은 건가 하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하람은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다가 갑자기 툭 하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어떤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다. 뭐지?
가로등 아래에 선 그 사람의 귀 근처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져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때부터 하람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만 돌려 하람을 바라보았다. 빛에 드러난 얼굴은 생기가 없는 듯한 색상이었고 눈에는 초점조차 없었다. 그리고 귀가 없었다. 그 자리에서는 검붉은 액체 같은 것이 서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피를 흘리고 있던 것 같았다. 저 괜찮으세요? 귀에서 피나요. 여기서 이러고 계실 게 아니라 병원을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전화라도 해드릴까요? 그러자 그 사람의 입꼬리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정류장 안쪽에 있던 하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일로 왜 오는 거지? 아! 하람은 그대로 미친 듯이 도망을 쳤다. 뒤에서 비에 젖은 뭔가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와 속삭임이 들렸다. 어디가? 버스 기다려야지. 정류장을 벗어나 그나마 조금 밝은 공원 근처까지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잠시 숨을 돌리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멀리 편의점 불빛이 보였다. 마치 구조신호처럼 밝게 빛나 보였다. 하람은 비틀거리며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다. 손님, 괜찮으세요? 아니, 이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여기까지 비를 맞고 오셨어요. 저 그런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저기 혹시 정류장에 귀가 미친 소린 것 같은데 귀가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하람의 질문에 직원은 뭔가 아는 듯 대답하였다. 혹시 가로등 밑에 서 있었나요? 네? 네, 맞아요.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 사람, 아니, 그거 사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3년 전에 실종됐다가 최근에 발견되신 분이에요. 뭐라고요? 발견 당시 귀는 잘린 상태였고 시신은 일부만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하람의 몸이 떨려오기 시작하였다. 직원은 창밖 정류장 쪽을 힐끔 보더니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비 오는 날 혼자 그 정류장을 지나간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사람을 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을 본 사람은 반드시 또다시 본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의 형광등이 파르르 떨렸다. 빛이 깜빡거리며 고요한 공기를 찢는 듯하였다. 일단 지금은 정류장 쪽은 절대 보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금기 같은 것을 들으면 오히려 시선을 돌리고 만다. 하람은 절대 봐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천천히 편의점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정류장 가로등 아래 그 사람이 처음 보았던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하람을 향해 웃고 있었다. 찢어진 입, 검붉은 물이 흐르는 얼굴, 그리고 없는 귀. 비정상적으로 길게 뻗은 팔을 들며 천천히 손짓하였다. 다음 버스 곧 와. 이리 와서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있자. 하람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심장이 얼어붙듯 멈춰 있었다. 편의점 직원이 하람의 어깨를 흔들었다.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하람이 다시 창문을 봤을 때 가로등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하람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하나. 모르는 번호였다. 문자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오늘은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또 다시 만나자. 비 오는 날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문자의 내용을 확인한 하람은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 후로 하람은 한동안 밖에 나가지 못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 본 것이 떠올라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TV나 음악을 크게 틀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사건이 벌어졌다.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걷다 보니 그 정류장 앞에 하람이 서 있었다. 비 오는 날에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그 순간 하람의 말이 들리기라도 한 듯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하람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람은 가로등 쪽을 바라보았고 그것이 비에 젖은 채 하람을 보며 웃고 있었다. 왔네? 비 오는 날에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잖아.